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연설회를 모두 10차례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은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순서로 대구 동구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와 합동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후보자 모두 발열 검사를 마쳤고 감염 예방 수칙에 맞춰서 거리를 띄워서 자리 배치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대구 동구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는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에는 모두 7명이 출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는 3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후보 4명에 대해서는 토론회가 끝난 뒤에 합동방송 연설회로 진행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나온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미리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힘있는 후보 기호 1번 이승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대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강대식 후보입니다. 네, 기호 3번 민생당 남원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입후보자 민생당 후보 남원환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회자 공통 질문과 공약 발표한 공약에 대한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예고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이승천 후보부터 기조연설 하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을 주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있는 후보 기호 1번 이승천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침체되는 경기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 함께 힘 모아 극복합시다. 동구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K2 후적지 개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합니다. 저 이승천은 정세균 국회의장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국회와 정부에 많은 인맥을 확보하여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승천 기호 1번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강대식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강대식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제 우리 지역에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보살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요즘 국민들은 하나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경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고 실업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권 3년의 현실이며 우리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지지해 주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남원환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나라는 큰 나라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은 큰 마을을 원합니다.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침체된 나라가 아니라 남한의 2천만 명, 북한의 1천만 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여 1억이 남는 큰 나라를 원합니다. 대구 동구에도 10만 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여 대구 동구를 다문화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큰 나라를 원하고 큰 마을을 원합니다. 우리 동구 주민이 선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대구 동구를 다문화 특구로 만들어 세계 최첨단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후보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가 지난 1월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결정됐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이 군위군은 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를 신청했고 국방부는 선정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 이전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속한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이번엔 강대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전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말미암아 지역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광역단체장들께서 지역 갈등 대책 마련과 상생 사업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경북도의회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주변 지역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항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원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항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구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고 그 갈등을 슬기롭게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된 모습인데 대구시장은 대구 시민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경북지방에서만 옮겨가지고 경북과 대구만 잘 살아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북권 관문공항 재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지혜를 모아서 더 많은 토론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항 이전 문제는 주민투표 결과를 불복한 군위 군수의 불복으로 인하여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이 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 경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구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군위 군수가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의 주민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정세균 국무총리를 제일 먼저 만나서 국무총리 조정실을 통하여 이해 관계자의 설득을 통해 지역 지원과 함께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생당 남원환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대구 동구를
다문화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대구 동구에 10만 명의 투자 이민을 받아들여서 대구 동구를 세계 최첨단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핵전쟁 발발 시에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과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서 지하 수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미국의 생존권과 핵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릅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도 그와 똑같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투자 이민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이민의 투자금으로 대구 동구에 지하 인공호수, 지하 수력발전소, 지하 식물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도 미국 대통령이 누리는 그런 똑같은 시설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또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에 붙잡혀서 이 선진국답지 못한 그러한 교육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오후 2시간 되면 집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약은 근로자들이 그 시멘트 40kg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20kg으로 줄여서 노동자들의 삶과 행복을 정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약 수립의 기본 원칙은 혁신 성장, 균형 발전, 스마트 동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 공약으로는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을 이승천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둘째, 명품 관광도시 동구를 이승천이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 드림시티를 통한 청년의 일자리를 이승천이 해결하겠습니다. 넷째, 어르신을 위한 케어팜 시유농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안심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고 산학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산학융합단지에는 경북대학교 이공계와 자연계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드림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드림시티 내에는 벤처 창업 공유센터나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강대식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구의회 8년, 동구청량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세개 분야 5개 권역 33개, 즉 동구비전 3533의 공약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인 도시철도 1호선 조기 완공하고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함께 이시아폴리스와 금호 워터폴리스를 잇는 연결도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K2 공항 후적지 개발을 위해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내겠습니다. 교육 특구 지정을 통해 우수 교사를 유치하고 혁신도시 중고등 통합학교 추진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 시절 2017년도, 2018년도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실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약속을 꼭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정으로 배부해드린 선거 공모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 하신 겁니까? 시간이 좀 남았는데. 네,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약에 대한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한 후보 공약에 대해 상대 후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검증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 한 분에게 총 4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토론 취지에 맞게
일방적인 자기 홍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시고 질문과 답변을 잘 안배하셔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승천 후보가 4분간 주도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제시하신 공약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공약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모든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특구 지정 추진과 혁신도시 내에 새로운 중학교를 중고등학교 통합학교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중학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봤습니다. 예, 새로운 중학교 이 공간으로 볼 때 사실 정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를 신설하려 그러면은 이 교육부의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심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지정을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구청장 시절 때도 우리 동구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와 상당한 경쟁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가 실현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동구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부분은 이승천 후보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을 좀 더 다른 지자체와 어깨를 겨누기 위해서는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우수교사를 유치를 해서 다른 지자체와 어느 정도 어깨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교육특구를 지정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특구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저는 교육특구 지정이 대구시와 협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10개 시도에 있는 혁신도시의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교육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이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설립을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거를 이 의원님 이해를 하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는데 저번에 우리 대구와 북구와 다른 타 지자체가 특구를 신청할 때도 특별법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중학교에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지금 이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내에 미니 학급, 즉 3학급 내지 4학급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 그대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 하는 그런 통합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지 학교를 다시 예산을 들여서 크게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모범 사례들이 지금 시행을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 후보께 드립니다. 예, 하나 묻겠습니다. 제3정부 통합전산센터를 막 건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학동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그 홍보물에 보면은 미대동에 하겠다. 그래서 이 구청장까지 하시는 분께서 과연 이걸 왜 도학동에서 미대동으로 했냐. 지금 미대동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과연 드릴게요. 미대동 주민들하고 도학동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승천 후보께서 공약집을 갖고 왔는데요. 참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산센터를 미대에 유치를 네, 주어진 4분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후보가 4분간 주도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천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학교 문제로 우리 이 후보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안심지역에 고등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학교를 신설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학교 학생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2030년 정도 되면 우리 고등학교 취약할 학생 수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집 안심지역에는 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3개의 고등학교 학급 수도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만들겠다. 또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성전 후보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혁신 도시 내의 주민들과 유라지구의 이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이 초등학교 설립과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강대식 후보의 그 통합학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한 지역 내에 단지 내에 들어와서 같이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지역 내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취약 아동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지역 내의 혁신 지역 도시 내와 유라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의 그 취약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 제가 묻는 거는 수요가 없는데 학교가 신설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을 교육청에다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공약에 실었느냐, 이 이야기를 이 후보님께 묻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는 게 아니고 동구의 유라 지역과 혁신 지역은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왜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금 신설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지었는지. 대구 전체로 봐서는 지금 초중학교에 유교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하도록 하고 그 지역 간의 그 학교 수를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일부 학교를 우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유람초등학교와 혁신도시 내에 공립고교를 설립하자는 겁니다. 제가 물었는 취지는 학생 수요도 없고 지금 기존 학교의 학급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학교 설립 문제는 과거에는 대구시 교육청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 있는 후보를 강조하면서 학교를 이렇게 신설한다 하니까 제가 의아심에서 후보님한테 물었던 겁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의회와 의논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고 지금 안일초등학교 정축했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일초등학교까지 지금 정축하고 있다는 거는 수요가 줄어드는 안일초등학교 것이 아니고 정축했는 수요가 문제는 많습니다. 율라 오방유셀 부근에 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학교 신설을 못하기 때문에 안일초등학교 매다급 정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한 후보에게 4분 드립니다. 공약 주도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천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드림시티의 구체적인 그 안이 어떤 것인가 그거 하고, 그리고 자신이 힘이 있는 그 후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오겠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해지는 일반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이 특별교부세라고 국토부와 행안부, 교육부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 관련 기관, 예를 들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3가지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에 정세균 국회의장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많은 인맥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성을 설득하고 그 당위성을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당으로서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계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대구의 그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면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힘 있는 후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그 유권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확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한도가 있는 것인데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끌어올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구가 동구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26년째 지역 총생산이 꼴찌인데 이 집권을 하시던 그 당에 계시던 강대식 후보나 이성춘 후보님께서도 오랜 세월 동안 정치권에 있었지만 대구가 26년 동안 꼴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구가 나아졌다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돈이 뭐 예산을 끌어온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람과 돈이 다른 곳에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대구가 변하고 동구가 변해서 제 생각에는 이 동구를 다문화 특구로 만들어서 외국의 그 투자임인과 투자금이 들어오도록 해야지만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자체 역량 가지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야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구의 그 쾌투 지역에 그 근무하시는 분이 뭐 5천 명이 뭐 지역 소비를 올려준다고 하지만은 동구에 그 이주민이 10만 명이 들어오면은 20배의 사람이 들어오면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모든 경제가 활력이 옵니다. 근데 두 분께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갖다가 동구를 위해서 일했다 하지만은 사실은 뭐 외부에서 뭘 끌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저 강대식 후보님께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3533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그 핵심 사항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핵심 사항은 즉 말해서 세 개 분야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5개 권역 속에 33개의 세부 공약을 이야기해서 3533 공약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게 딱 머리에 와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보물을 각 가정으로 배부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 3533 공약 공보물 속에는 3533의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있는 게 우리 선거 공보물이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구시도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생계 지원을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강대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장에서는 참 아주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을 해버리면 고사 직전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재 소득이 제대로 반영을 되지를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계획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지급 정책도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남원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예, 우리 민생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급한다고 하지만은 뭐 대구시장님은 뭐 선거 끝나서 하다가 지금 또 밀려가지고 이제 또 빨리 하겠다 하는데 그 사람을 정하고 뭐 또 순서를 정하고 기준을 찾고 이러는데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즉시 지급하는데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은 그런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고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라든가 전쟁 상황에서는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붙어가지고 그 큰 중국한테 우리가 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는 속전속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정한다, 이란다, 저란다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전 국민에게 일단 지급을 하고 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추후에 세금으로 다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환급을 하면 됩니다. 저는 전 국민을 적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승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급 생계 자원 지급에 대해서는 권 시장은 대구 시민의 생명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적시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금이 내려오니까 선거를 핑계대서 16일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시민의 여론에 떠밀려 앞당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응급실 앞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치료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빨리 편성하여 대구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즉시 지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선지급 후처리를 하여 국민의 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이 나라마다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 쇼크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이번엔 남원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결국 정치인의 몫이고 정치권의 몫이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모든 정부가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건설 노동자의 경우에는 지금 한 우리나라에 4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새벽 1시간 근무, 새벽에부터 일하러 나갑니다. 새벽 1시간 근무와 저녁 1시간 근무를 줄이면은 물론 이제 임금 문제가 있지만은 정부와 또 근로자와 경영자가 3분의 1씩 부담하면은 그 줄어드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만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400만 명의 일자리를 2시간만 줄이면은 1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임시적이라도 강력하게 대통령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건설 현장에서도 단기간에 100만 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승천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지역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기 동향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종업원들의 그 생계도 막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야 될 것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감면토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해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유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용 유지를 통한 신규 고용을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식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한 주체가 타격을 받으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240조 원 규모의 경제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 인력을 2,500여 명 늘렸고 현대자동차는 국내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고 하이닉스 등은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도전을 더욱 지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동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을 삼가하시고 일방적인 자기 홍보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천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강재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글이 현수막에 보면은 비교해 볼 때, 따져볼 때 역시 강재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첫째,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무수석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힘 있는 후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저는 국회와 저항정부에서 많은 풍부한 인맥을 형성해서 대구에 예산폭탄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저는 국정 경험과 중앙정치 경험 등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수 생활도 했고 시민단체 활동도 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의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교수로서 저는 어떠한 범법 행위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예산 루트를 확보하여 동구 발전에 반드시 동구를 혁신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역시 강재식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 의원님 지금 PR만 지금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시절 때 정무수석 비서관을 13개월 정도 하셨죠. 예. 13개월 만에 그렇게 중앙인맥과 뭐 정부와 이렇게 교통이 잘 됐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이승천 후보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출신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러면 민주당 출신의 기초단체장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승천 후보가 자당 국회의원들을 어찌 보면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힘이 없다. 비교했을 때, 따져봤을 때, 지금 정무수석 계신 힘 있는 이승천 후보가 저는 기초단체장 출신밖에 못했는 강대식 후보와 비교할 때 이승천 후보께서 더 위에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교했을 여러 가지 때. 다양한 중앙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고, 예. 제가 국회의장 정무수석 할 때 예. 대구에 많은 예산을 보냈습니다. 예. 우리 동구에도 두산동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20억 마지막에 저도 사실 정비 사업을 돈이 없어가 못 할 때 제가 20억을 보내드렸고, 예, 그 얼마 부분에 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한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비교했을 때, 비교할 때, 따져봤을 때 그 우위를 지금
지금 이성천 후보께서는 은근히 지금 이 토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10여 명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교했을 때, 따져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했습니까? 한 가지 그건 더 아니지 질문을 않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주민들은 우리 강대식 후보는 배신자인 유승민 후보의 아바타가 아니고 하수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탈당했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의원이 예. 우리 동구 주민을 완전 우롱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100% 국민 경선을 실시해서 저는 과반수 이상의 압승을 거두고 공천을 받은 후보입니다. 이 부분 아니 지금 잘 박근혜 생각해 대통령 주세요.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어진 5분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후보가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5분입니다. 이성천 후보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인가 기억되는데 메르스 이와 우리 코로나19와 비슷한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예. 그 당시 새천년 민주연합 대표를 하고 계셨는지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기억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메르스 사태의 해결을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2017년 대선 때는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이제 끝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 있는 우리 이성천 후보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은 미통당에서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초기에는 그 대응에 약간의 혼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응체계 여러 가지 그 진단시설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세계가 극찬을 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 이것밖에 아니고 못하냐? 이런 이거는 말씀을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왔었을 때 예. 우리 이성천 후보께서 이렇게 건의할 수 있나 이 말을 예, 드렸고요. 건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잘못된 부분. 지금 우리 대구 시민 모두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만전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런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구를 향해서 막말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막말했는 거 예. 예, 기억하고 계시죠? 저거는 말 사이에 오해가 있으면 아니, 그러지 막말은 아니죠. 예, 제 이야기 한번 예. 해볼게요. 신천지와 코로나19 위협은 전국에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만 아주 두드러지게 심각한 이유는 한국당과 그것들을 광신하는 지역민들의 엄청난 무능도 큰 몫이다라고 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지금 문 대통령 덕분에 다른 지역은 안전하니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했고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뭐렇게 했습니까? 대구와 경북의 봉쇄 조치 필요성까지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다 됐고요. 이 후보께서 이런 막말을 했는데 이 상처받은 우리 대구 시민께 간단하게 사과의 말씀을 대표해서 한번 하시죠.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과 일부 분들이 대구에 대한 그 관심에 대한 표현의 과정 속에서 일부 왜곡된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께서 상처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 남원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서 위험 근무수당을 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경력 단절 여성은 약 한 169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분들이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경적 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시간 선택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며 또 경력 단절 여성 고용률을 달성한 중소 중견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한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 돌봄 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당에서도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예,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동구 주민이나 대구 시민 모든 분들을 편안하기 위한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찬성해야 되고 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강대식 후보님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구청장을 하시면서 많은 좋은 일도 하셨지만은 왜 국회의원을 또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원한 후보님 시간이 다 됐- 주도권 될 때 제가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남은한 후보 5분 동안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대구 방천동에서 태어나서 60년 동안 2년만 서울에서 살고 58년을 방천동에서 제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 젊을 때는 제가 뭐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 마을을 사랑하고 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가 우리 동구가 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 조카들이나 뭐 이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전부 서울이나 부산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이러면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 어떻게 이 동구에 사람을 모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형제봉에는 이제 모명제가 있는데 모명제에는 두사춘과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가 참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사충이 그 임진난 외란이 끝나고 이 대구에 살고 싶어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두사충의 스토리, 이 중국 사람들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릴린 몰로가 한국전쟁 때 미군들을 위문하기 위해 가지고 동촌 야산에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내용들이고 또 김충순이라는 사람은 임진왜란 때 적장으로 우리나라에 왔지만 부하 3,000명을 데리고 조선에 힘을 실어준 귀한 장군입니다. 이런 훌륭한 두사충, 마릴린 몰로 또 김충순 장군이 다 이 대구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금호강 둔치에 이 세 사람의 동상과 또 방촌동에서 바로 보면은 이제 그 사랑산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산 맞은편에 제가 난근 석탑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관광 자원도 만들어 해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강대식 후보님께도 묻고 싶은 게 대구에 사람이 와야지만 이 결혼을 뭐하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나이 든 사람들도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동구의 다문화 특구에 대한 강대식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좀 전에 국회의원 왜 하시냐고 그거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저도 남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62년 동안 군대 2년 6개월 빼고는 이 동구를 떠나본 적이 없는 동구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 시절에는 한정된 행정을 주도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대구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하는 어떤 그런 직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자유대한민주주의를 수호한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 한계성이 있는 법 제정을 통해서 더 우리 지역과 대구를 발전시키고자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다문화 특구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우리 남 후보님께서 우리 2020년 현재 동구에 다문화 가구 수가 혹시 몇 세대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예, 제가 그 공보물을 보고 알긴 알았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은 좀 덜 나지만 야간 1,400세대 됩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 수는 한 4,43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은 지금 남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래하리라고든 예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남 후보님이 공약 내신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기본소득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 하면 전부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투자 이민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투자 이민,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하면 더 빠르겠지만은 투자 이민법을 이제 예,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예. 다문화 특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투자 이민은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정말 인구 절벽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예, 강원 대안이다. 요거는 제가 주도권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저한테 시간 좀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급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구 절벽, 고령화 이게 지금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시간을 늦추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또 뭐냐면은 투자 이민이 뭐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대구가 또 메디시티라든지 또 동남아 꼴에서는 이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지 모하지만은 우리도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통하고 판매한 N번방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한 회원들까지 처벌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강대식 후보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일면이라고 봅니다. N번방을 인수한 켈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신모 씨가 검찰의 2년 구형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 협조를 참작해서 항소를 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재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2심 법원이 1심이 선고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직접적인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참여자에 대해서는 성매매 특별법의 성매수자에 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원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정신세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저는 1차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범죄는 주로 힘이 약한 여성이라든가 또 약자를 상대로 해서 착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취득하는 아주 나쁜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는 뭐 교육 제도라든가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정비가 되고 순화가 된다면은 좀 적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이다. 그래서 저도 뭐 강대식 후보와 같은 마음입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여성 문제라든가 또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방 사건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이 가해자들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가해자들이 집단 성폭행에 준하는 그 강력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반드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 범위에 대해서도 제작, 유포자뿐만 아니라 소지자, 관람자도 반드시 처벌하는 입법 개정을 통하여 성범죄를 반드시 검절하고 디지털 성범죄도 반드시 건절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동구에 있는 팔공산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320m짜리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팔공산의 상징과 특성을 고려할 때 개발과 보존,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씩입니다. 먼저 남원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팔공산에 올라가 보면은 참 경치도 좋고 이 대구의 기상과 경상도의 그 기상이 넘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이제 안 드는 게 보면은 그게 이제 군사 시설이라든가 그 통신탑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옮기는 것이 이제 최우선이다. 광주의 경우에 보면은 그 무등산을 광주 시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광주 시민이 한 일을 우리 대구 시민이 못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도 팔공산을 대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또 구름다리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뭐 급기야 어려울 경우에는 투표까지 해가지고라도 뭐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승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팔공산 개발과 이 보존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개발과 보존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파괴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4대 강처럼 무분별한 개발은 파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문제는 다릅니다. 팔공산 자체는 보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시민이 즐겁게 활용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유물을 체험하면서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팔공산은 명품 관광 도시의 하나의 특구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예, 자연환경 개발과 보존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은 어쩌면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자연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이 없다면 자칫 방치되어 불모지로 전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팔공산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양면이 양립하듯이 선순환적인 개발과 보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의 천혜의 팔공산 자연환경이 만약에 1조라면 10조, 10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규제로 묶어서 방치하기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환경 생태 관광지를 우리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해서 최고의 생태문화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들께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 순서는 기조연설의 역순이고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남원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구 주민 유권자 여러분.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대구 동구가 자꾸 쪼그라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늙어가는 동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다른 곳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몰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문화 특구를 통해서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유학 와 있는 젊은 그 유학생들은 똑똑하고 미래도 보장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영재 이민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들이 대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키고 또 애를 낳고 하기 때문에 대구 동구를 위해서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재 이민,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대식 후보 1분간 마무리 발언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추락하는 우리 경제를 무능한 현 정권에 계속 맡기느냐, 새로운 혁신성장 세력에게 맡기느냐의 선택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하겠습니다. 동구 비전 3533의 실천으로 동구 발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근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기호 2번 저 강대식 후손에게 자유 대한민국만은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을 지역 주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방송 토론 잘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과연 동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후보인지, 어느 후보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단식을 하고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함께 했는지 이승천 뿐입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를 한 후보, 배신자로 낙인 찍힌 하수인의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 바뀌는 것은 동구의 삶과 미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동구 주민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함께 극복합시다. 기호 1번 이승천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세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머지 후보들의 합동방송 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동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